자, 이번엔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갈 순서입니다.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시고 뭔 일이래,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차근차근 좀 가라앉히시고 풀어갈 테니까요. 자, 일단은 시장 시그널이 뭐가 들어왔는지 오늘은 김기현 아나운서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김유정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시장 시그널을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호기롭게 출발했던 양 지수였죠. 다만 지금 양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음봉 전환하면서 크게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격하게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왜 그럴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대급 호실적 모멘텀을 안고 5,200선마저 돌파한 폭발적인 이 질주의 강세장을 보여줬었죠. 다만 지금은 현재 5,100선을 잘 지키고 있긴 하지만 1% 넘게 밀리고 있는 시장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200선까지 터치가 나왔던 코스피, 현재는 5,11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5,100선은 잘 지켜내주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된 게 재료의 정점이다라고 보는 일부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이 나오면서 지금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요. 여기에 힘입어서 같이 달려나가주던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1,132선까지 소폭 장 초반보다는 내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1,100선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0.2%로 음봉 전환한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플러스권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또 함께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함께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뚜렷하게 시장에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지금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간밤에 FOMC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관세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금 큰 이슈가 단기간에 쏟아진 상황을 감안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급의 주체 한번 어떤 동향일지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엇갈린 수급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크게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크게 물량을 사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1,000억 원 넘게 폭발적인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9,500억 원 이상 물량을 던지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여전히 모두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7,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 기관에서는 5,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2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에서는 9,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고 있는 좀 엇갈린 수급 현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 어떻게 중심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밀리고 있는 시장,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시장 중심 파헤치러 가보시죠. 자,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워낙 사이즈가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 정도 됐는데 앞서 김기현 아나운서가 내용을 쭉 정리해 줬습니다만 차익 매물의 출회, 그러면 차익의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 동향도 쭉 봐줬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는 1조 1,000억 매수하고 외국인은 또 팔고 기관도 판다 그러고 코스닥은 또 반대고. 근데 저는 요즘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조 원 시대에 1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일 불과하고. 그리고 한쪽을 샀다가 팔았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장을 굳이 판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히려 판단하는데 오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일단은 차익 매물의 출회의 빌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제 미국 재무부가 약간 태클을 좀 걸긴 했어요. 그 내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느 분이 먼저 또 풀어주실까요? 이건희 대표부터 할까요? 예, 빠질 때는 또 빠진 이유를 막 찾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빠지고 나서 찾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좀 어제 장 마감 후에 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1조 5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오늘도 한 5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5일간 흐름을 봐도 1조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빌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를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을 좀 만드는 걸로 보이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빠졌을 때 올라갈 땐 좋고 빠졌을 땐 기분 나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지는 게 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주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저는 잔파도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 네. 예. 지금 단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장중에라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장 막판까지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견뎌내야 그 다음을 봐야 되죠. 이럴 때는 그러면 주요 종목들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는 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뭐 코스닥 쏠림 현상이 좀 있긴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파는 것 같지만 기관에서 사는 물량의 대부분이 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네. ETF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금융 투자로 잡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고 오히려 지금 ETF는 간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코스닥은 안에서 그냥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근데 좀 단계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정도는 근데 좀 쉬어가도 오늘 많이 사더라도 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되는 거니까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부 종목들은 조금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여전히 오늘도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장 구성이 반도체가 이제 호실적을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이제 뭐 컨퍼런스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것은 뒤에 또 다루겠지만 어쨌거나 그 주도주들이라고 하는 섹터가 순환하는 구조. 자동차가 또 막아줬다가 또 물론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늘 반도체가 좀 쉰다 그러면은 그거를 빈자리를 또 메워주는 대체제. 현대차가 조금 뭐 조정받은 섬조정 받았다가 막아주고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가 막아주고 코스닥은 그럼 바이오가 또 막아주나? 이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강한가? 아니면 그쪽을 또 잠깐 봐도 되는 건가? 이조 본부장은 어떻게? 네, 우선은 시장 변동성 나온 이유 앞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파월 의장이 약간 좀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다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가 정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지금 급락의 사유가 되면서 미선물 지수 하락이 나왔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국내 증시도 좀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매물의 빌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코스피를 방어해 주는 거는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지금 삼양식품이라던가 화장품주들 그리고 원전 이런 쪽에서 조금 코스피는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항공 쪽이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LEO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궤도 위성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외워야 될 게 많아가지고 언뜻 생각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궤도 위성의 이 묶어야 되는 스타링크의 개념들이 전부 이제 그쪽 걸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들을 우리도 언제 뭔가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우주항공 거기에 또 뭐 스페이스X 상장도 예정돼 있고 뭐 이런 재료들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고 또 네.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콩콜에서 갑자기 반도체 공장 만들겠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모델 S, X 생산 네. 중단하고 네. 뭐 맨날 말을 뭐 네. 뉴럴링크도 아침에 또 막 얘기하더만 그래서- 뭐 칩 넣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거의 뭐 신적인 얘기들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네. 네,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경쟁사가 생기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되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쪽에 뭐 미국의 첨단 군수 장비들이 집적하고 있다. 뭐 항모 전단이 갔다. 뭐 군사적 행동에 곧 임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유가가 조금 움직이는 거. 유가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또 미국의 물가 얘기들이 나오고 어제 뭐 미국 연준에서는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파월 의장은 또 뭐 얘기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소리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모르죠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냈다. 그러니까 중동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데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과 갑자기 친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중동을 떠나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이 또 중국의 대사관을 영국에 짓는 거를 대규모로 짓는 걸 허용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영국도 지금 미국 못 믿겠고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그렇죠. 것 같고. 그린란드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예. 보고는 이제 신뢰가 많이 금이 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말고 다른 우방들을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이익이 되는 국가들을 서로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순위파, 시아파의 그 오랜 갈등도 미국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봉합을 시켜줬다. 뭐 이 정도인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미국발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기본 상수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뭐 오늘 조정의 빌미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좀 쉬어간다. 미국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 그동안은 뭐 안 좋은 일이 없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네. 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마침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하고 모든 개인들이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일부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하이닉스 보면 어제 뭐 그렇게 강하게 7, 8% 올라갔는데 오늘 1, 2% 빠지는 게 사실은 뭐 그닥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없는 분들이나 비중이 적은 분들은 더 사야 될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함부로 내려오면 안 된다. 지금 빨리 너무 이익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또 후회하실 수 있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네. 지금은 좀 잘 버텨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티자고 좀 이상 급락이나 가격이 내려온다 그러면 오히려 한번 그렇죠. 기다렸던 기회를 포착해 보자.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죠. 이조원 부장도 투자 전략은 네, 저도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네, 지금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오늘 이거 빠지는데 끝났냐 이러면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분명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주식이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이 정도로 네. 하고 네. 자, 숨고르기.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시그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김기현 아나운서 뭐 준비하시죠?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짚어봤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을 체크해 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그리고 어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투톱 모두 실적은 역대급 호실적이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확정 실적이 나왔고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대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이죠. 숫자도 확인했고 특별 배당에 대한 공시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짙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올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47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거란 기대감이 컸던 장 초반 그리고 풀이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JP모건에서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20만 원대, 그리고 외국계 IB 쪽에서는 24만 원대까지 TP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9조 원을 돌파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공개해줬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까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SK스퀘어 그리고 SK까지도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JP모건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 장 전에 이 맥쿼리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여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적표가 공개가 됐고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은 각각 2%에서 1% 내외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투톱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궁금한데 바로 투자 전략 세워보러 가시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컨콜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투여 앞으로 이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증설 계획이라든지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다 좋은데 다 좋죠. 실적 좋고 뭐 거기에 따른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확 늘리고 또 임직원들한테 보상도 적정히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 상법에 발을 맞추겠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캐펙스 투자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그 컨콜을 통해서 그걸 명확히 할 것인지 두 분의 생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자, 네. 가보죠. 일단 뭐 이제 또 계속 방송마다 물어보는 게 이제 엄마 좋냐 아빠 좋냐 계속 물어보는 건데. 아, 네, 뭐, 예. 근데 이제 네. 지금 종합 반도체 업황 전체는 두 회사 다 모두 좋죠. 모두 좋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4분기 영업이익률이 58% 이제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매출보다 훨씬 더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익률의 상승이 주가를 좀 상당히 견인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사업 부문이 한 16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 총 합은 이제 한 20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하이닉스가 더 좋냐라고 보면 HBM이라는 이제 원래 좋았던 마진율이 좋았던 것들이 수율이 더 좋아지면서 더 잘 나왔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동반해서 이제 이익을 본 건데 삼성전자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를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HBM4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컨콜에서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HBM3, 3E처럼 HBM4에서도 견고한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베이직 다이의 성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분들은 뭐 그런 것들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을 누가 더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수율이 초반엔 잘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수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하이닉스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들죠. 네, 그리고 단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베이직 다이를 TSMC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윗부분만 만들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베이직 다이를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더라도 물량을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외에 이제 에이직 반도체 업체들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자기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의 러브콜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그 가열찬 투자 확대, 캐펙스 투자를 지금 다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다 한 거 보면 하이닉스도 후공정 관련돼서 HBM 관련된 공장을 더 짓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P4, P5 다 지금 HBM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계속 좋을 수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미 벌써 4에서 4E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업사이드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 콩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네. 일단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특히나 GX 부분에서 AI 적용한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HBM 같은 경우는 이제 4를 가지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DDR5랑 소캠 같은 거를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좀 더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AI 칩을 만들고 뭐 구글 TPU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칩 경쟁을 계속 가속화시키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콩콜에서 이제 뭐 소캠이라던가 DDR5 그리고 이제 HBF라고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이제 쌓아가지고 용량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얘기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네. 보면은 지금 이 오늘의 하락은 지금 삼성 콩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파운드리라던가 또 이제 올해 1분기에 출시될 갤럭시 S26, 그럼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성능이 인정받고 수율이 잡힌다 그러면 이 2나노 공정 수주를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도 지금 뭐 물론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조금 더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디램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다른 기업보다도 훨씬 단가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속보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시황이 견조하고 재고가 부족한 탓에 출하량 증가는 제한적이다. 뭔 의미죠? 어떻게 놔야 되나? 재고 부족해서 출하량 증가 제한적. 이 한글말이 참 해석이 좀 어려워서.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죠. 예. 네. 재고가 없다. 예. 그래서 출하량을 더 늘리기에는 그러니까 힘들다. 가격은 더 오를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쇼티지의 지옥을 한번 맛봐봐라 이런 건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겠죠. 네. 근데 어찌됐건 디램 가격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낸드도 적층하는 HBF라고 하는 개념들, 뭐 광범위하게 지금 반도체는 사실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하이 레코드 8,300포인트. 그러니까 뉴욕 증시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의 DXI도 아마 계속 레코드 하이로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딱 설명이 뭐 필요 있겠나 싶긴 한데 그죠?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제 장 초반에 흔들리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얘기를 보면 여전히 좀 재고가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찾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더 만들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디램은 더 만들 여력이 없는데 공장을 풀로 돌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예, 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또 HBM을 또 증설하는 건 다 HBM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장비주들의 하락이 뭐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삼성전자도 여전히 캐펙스를 지금 HBM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을 해 나가시고 지금 뭐 하이닉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두 종목 모두 당분간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망원 최저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기회는 벌써- 언제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났죠. 아까 말씀드릴 때 빨리 샀어야죠. 예, 16만 원 했을 때. 예, 항상 매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음봉 나올 때 멘트 할 때 빨리 이렇게 샀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음봉 나올 때 사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몰랐네. 이제 예, 그게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가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예,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이런 이벤트에 많이 팔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또 눈에 다시 보이면 한번- 자꾸 겁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겁 한번 주면 홀라당 또 팔죠. 흔들어댄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왜 샀는지, 삼성전자를 왜 사야 되는지를 뭐 하이닉스를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메디컬 뭐예요? 전장, 메디컬 투자 확대, 로봇 뭐 이러니까 관련 섹터가 또 들쑥스쑥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짧게만.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아까 제가 콩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성과 나온다고 하니까 네.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10%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PER이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성과가 내면은 결국에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소식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덧대기 시작되는 잘 참고하셔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흥미롭긴 한데 글자 그대로 시장이니까 네,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추종해서 막 쏠려다니지 말고 저런 것들이 있구나 내용이 이렇게 포착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에 이제 시그널을 또 알아봐야 되니까 개별 기업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 아나운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소부장 쪽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밀리는 가운데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 반도체죠. 진정한 강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최강자들의 고객사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지금 KPEX 그리고 시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따른 내용 소화하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한미반도체가 21만 원 선 터치도 나왔는데요. 현재는 지수가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19만 원대까지 좀 상승폭을 축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더불어서 싱가포르 이 증설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주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여기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장비에 대한 수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죠. HBM4에 대한 수요 기대감, 한미반도체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세워볼 거고요. 이제 다음 판에서는 2차 전지 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연 프리마켓에서부터 눈에 띄었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인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은 현재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란히 에코프로 형제들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최근에 유럽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더불어서 최근에는 2차 전지의 로봇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좋은 시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에코프로 BM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근데 에코프로 BM도 아무래도 이 장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된 상태죠. 장 초반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상승폭이 5%대 정도로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전고체, 양곡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에 대한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지금은 투자 중심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러 가시죠. 네. 자,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 BM이죠. 네. 한미반도체는 사실 이주 본부장보다는 이건희 대표 쪽을 인정했더니 이주 본부장한테. 저 상관없습니다. 그래? 네. 그럼 둘이 바꾸실래? 뭐 상관없습니다. 기존대로 가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주 본부장 생각. 네, 일단 한미반도체는요,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증설한다라는 부분들이 네. 좀 주가에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증설 네. 시공식에 한미반도체가 참여를 같이 가서 부사장인가요? 네. 네. 갔었죠. 네. 지금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그 한화 세미텍 관련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론으로 약간 가는 분위기고. 한화비전, 네, 상장되어 있는 한화비전이 소유한 한화세미텍과의 분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마이크론 급등 나오면서 마이크론 증설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한미반도체가 옛날에 삼성전자랑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빠르게 해결되기가 그렇게 또 쉽지만은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TC본더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HBM 라인을 뭐 목격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상승은 마이크론 영향을 좀 받았고, 마이크론이 어제 6% 올랐죠. 마이크론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 한미반도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도 혹시 뭐 첨언하실 말씀? 이제 HBM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고 삼성이랑 이제 사이 안 좋다라는 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이 좋아졌습니다. 예, 사이는 회복됐다. 이게 15년 전 일이에요. 예, 뭐 그건 이제 회복이 됐고 아마 이제 테스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에서 혹시 한미반도체와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F라든지 그다음에 소캠2 뭐 그다음에 DDR, LP DDR 다 쌓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본딩은 장기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중장기로 너무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코멘트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전략은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이라는 컨빅션. 컨빅션. 네, 확신 매수. 그 장비주 중에 살만한 게 지금 한미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주들은 지금 약간 좀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 네. 이주 본부장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네, 저도 뭐 매수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마지막으로 또 정리되는데 예. 배터리 2차 전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렇긴 한데 아니 소신껏 얘기해주세요. 에코프로- 이건희 대표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로봇 밸류를 지나치게 빨리 너무 반영을 시켰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로봇 밸류의 반영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지금 코스닥을 많이 사는 ETF의 영향이죠. 예, 이것까지 같이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의 코스닥의 매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이게 정체가 나오거나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뭐 에코프로 BM이 계속 안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내려와서 트레이딩을 하려면 지금 한번 팔아주고 오히려 2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라는 게 아직은 올라오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바닥은 찍었겠지만 여전히 숫자는 가격 대비해서 밸류로 봤을 때 너무 비싸다라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쇼커버링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매도 했던 것들 쇼커버가 나오고 하면서 조금 급등했던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여기저기서 2차 전지를 자꾸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축소. 네. 네. 매도라고 하긴 좀 거친 표현이니까. 네. 비중 축소. 일부 비중 축소? 매도, 관망 뭐 이렇게. 이주 본부장 생각은 에코프로 BM은?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만큼 힘이 들어오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보시되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부 줄였다가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두 분이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고요.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